그거 말고 그 빨간 점박 핀 거 있지 왜? 아이, 그건 연말 파티 같은 데는 어울려요. 남이 초대받았을 땐 이렇게 수수한 게 좋다고요. 아 이건 어쩐지 촌스럽단 말이야. 아이, 촌스럽긴요. 수수하고 성실한 느낌을 준다니까요. 가만 계시보세요. 아 됐어 내가 볼게. 아니, 또 피워요? 아까 집에 와서 한 대 피웠잖아요. 이 무의식 중에 습관이 돼가지고 말이야. 아이, 마음을 굳게 먹고 싸워요.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러면 몇 달 안에 끊을 수 있어요. 모차르트 곡 들으시겠어요? 난 그냥 조용히 가고 싶은데. 맹숭맹숭하게 왜 그냥 가요? 그리고 당신 이런 시간 아니면 음악 들을 기회도 없잖아요. 어서 들어와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거 누가 보면 신혼부부가 친행 온 줄 알겠네. 어쩜 이렇게 쭉 빼입고 들어오셨어? 평소 실력인 거려 뭐. 그리고 이거 약속하지만요. 아이, 이러지 말라니까. 자꾸 이러면 이거 무서워가지고 어디 저녁이나 같이 하자만 하겠어? 몇 분이나 되는 거라고요. 아직 아무도 안 오셨어요? 왜? 저 벌써 오셔가지고 한판 벌어졌지. 들어가 봐. 그래요? 그래요? 안 되네. 아이 벌써 시작했습니까?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아니, 왜 남자분들만 계세요? 아, 우리 사모님들 말씀입니까? 네. 글쎄 같이 가자고 그랬더니요.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보겠대요. 뻔할 뻔짜 술자리인데 이런데 왜 따라다닙니까? 어머, 그런 법이 어딨어요. 바늘 가는데 실 가고 부부는 일심 동체라는데요. 아 그거야 이송환 씨 같은 인꼬 부부한테나 해당되는 말이죠. 자 배팅들 하시죠. 아이, 참. 어서 들어와서 한 자리 껴. 아니 예. 자, 아니 예. 조금 더 기겠습니다. 당신 오늘 꼭 가실 거예요? 아 부장님이랑 다들 하고 있는데 나 혼자 쏙 빠질 수는 없잖아. 노름 같은 거 안 하기로 나하고 약속했었잖아요. 아 이게 어디 노름이야? 직원들끼리 심심풀이를 하는 건데. 하여튼 알아서 하세요.
남자들 노름 중지시키자면 빨리 상부터 차려야겠는데. 너무 그러지 마. 내가 뭘? 둘이 그렇게 꼭 붙어 다니니까 우리 항상 마누라도 없는 사내들 같잖아. 그럼 있다는 걸 증명해봐. 돈 드는 일 아니니까. 이승환 씨, 배팅. 책. 체크아웃입니다. 술상이 좋아요. 이제 그만들 치우세요. 벌써. 가만 가만. 이제 이 한 판만 하고. 아유, 그만들 하세요. 포카하자고 모인 거 아니잖아요. 끝내세요. 나 이거 후하신데. 아이, 기자님도. 전 한 장만 더 붙으면 부러웠습니다. 그랬어? 이봐요. 이러다 쫓겨나겠어요. 두 사람 다 빨리 나가보라고요. 어서요. 텔레비전인데 전자기 돌아야죠. 다 큰 누이 동생이 경전에 나와 시중 들어주는 기분이 어떤가요, 켈리? 엄마. 아니, 사브리나가 만든 겠어요 대문 밖에까지 왕왕 울리더라고요. 앞집 사람들 욕하겠어요. 에휴, 이제 오는 거냐? 요즘은 그냥 귀까지 어두워져가지고 말이다. 저녁 먹어야지. 아, 가만 계세요. 참, 세훈이 왔다 갔어요? 내일 나올 모양이지 뭐. 전화 왔어요? 아니. 도대체 그 집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바쁘대요? 자가용 있겠다 잠깐이면 왔다 가는 걸 가지고. 그 집 사람들이 뭐야? 아유, 이러니 저러니 해도 하나밖에 없는 오랩인데. 한 달에 한 번쯤 들르는 것이 그렇게도 어렵대요? 주워다 기른 자식도 그렇게는 안 하겠네. 그 회사가 좋은 바쁜 회사래냐? 맨날 12시 땡이라고 그러던데. 오빠는 그렇다 치고 세훈이는 왜 못 와요? 애가 있어요? 무슨 돈을 벌러 다녀요? 에휴, 전화라도 한 통하면 손에 쥐가 나나? 내가 무슨 중환자라고 뭐 맨날 꼬박꼬박 문 안을 들이냐. 틈나면 오는 거고 밥은 못 오고 그러는 거지. 저녁이나 먹어. 밥 생각도 없어요. 이리 주세요. 나도. 뭐 그만한 일 가지고 화를 내고 그러세요? 뭐? 그만한 일? 사람 병신 만들어 놓고도 그만한 일이야? 당신이 뭔데 남의 집에 가서는 이래라 저래라 설치고 다니는 거야? 응? 내 체면도 생각을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내가 뭘 설치고 다녔는데요? 됐어. 그만둬. 더 이상 얘기가 없지 않으니. 아니, 당신 여보, 일어나요. 6시예요. 빨리요. 응? 빨리 일어나세요.
날짜를 안 잡겠다는 거야? 뭐가 그리 급해요? 아니 그럼 급하지 안 급해? 아무리 급해도 사람 형편에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형편은 무슨 형편? 우린 결혼하기로 한 사이잖아. 하여튼 점심이나 먹으면서 얘기해요. 그 얘긴 점심 먹기 전에 여기서 끝내자고. 아니 이유가 뭐야? 결혼해서 장모님 모실 수 있어요? 뭐? 우리 엄마 잘 걷지는 못하시고 내가 없으면 제대로 밥도 못 차려 잡수시는데 결혼해가지고 자기 친부모처럼 모실 수 있냐고요. 아 며칠이라고요? 이야 전화 좀 받아. 여보세요? 당신 오늘 점심 뭘로 드셨어요? 네? 그냥이라뇨. 참 이렇게 짜증을 내고 그러세요. 아무리 바빠도 그렇죠. 길어야 1분인데. 알았어요. 오늘 일찍 들어오시는 거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갑자기 일이 생기면 늦을 수도 있고 그러는 거지. 그래, 알았어. 끊어. 행복한 비명이로구나. 무슨 비명?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여보세요? 나다. 웬일이야? 할 얘기? 그래. 그럼 퇴근하고 그 지하다 보고 와. 넌 몇 시에 퇴근이지? 그래, 알았어. 와서 전화해. 오랜만이구나. 오빠 얼굴 보기 정말 힘들어. 같은 서울에 살면서. 이건 보통 바빠야지. 해도 일이 끝이 없으니 말이야. 나 유자차 주세요. 그래, 어머니 좀 어떠시니? 엄마가 좀 어떤지 궁금하긴 한 거야. 너 또 만나자마자 왜 그러는 거야? 너무 오랜만에 오빠 얼굴 구경하니까 반가워서 그러는 거겠지. 임마, 너도 직장 생활하는 애가 그렇게 너무 사람 가슴 아픈 소리 하지 마라. 응? 이건 매일같이 12시가 다 돼서야 집에 들어가지. 일요일은 일요일대로 여기저기서 오라가라 하지. 정말 피곤해서 잠 한번 실컷 자본 게 소리다. 전화도 못해? 네 생각엔 전화가 참 쉬운 것 같지?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면서 전화로 때운다는 게 어쩐지 속 보이는 짓 같아서 그것도 어렵다. 오빠한테는 이것도 저것도 다 어려운 일이네. 그럼 그렇게 어려운 인생살이 지금까지 어떻게 견뎌왔어? 자꾸 그러지 말라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오늘 꼭 가야지 하면서 형편이 그렇게 안 되는 걸 낸들어 어떡하겠어. 아무리 바쁜 세상이지만 몸도 성치 않은 어머니를 찾아뵐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바쁜 건 아니잖아. 아들이 둘만 있대도 내 아무 말 안 하겠어. 아들 대신 며느리가 가끔씩 찾아뵙고 있잖아. 그렇게 해서 마음이 편하다면 아이 심부름센터에 부탁하지 그래? 너 오늘 나한테 시비하러 온 거니? 시비? 못할 것도 없지 뭐. 그래, 알았어. 네가 오늘 무슨 얘기 하러 왔는지 다 알았으니까 그만 가봐. 나도 바쁜 사람이야. 너무 그러는 게 아니야 오빠. 내가 뭘? 여자 치마폭에 푹 빠져가지고. 푹 빠져? 너도 시집 가봐라. 내 심정 이해할 테니까. 나 같은 게 어떻게 알아? 난 누구처럼 적금 들어 아파트 사가지고 시집갈 능력도 없는 걸. 잘 나가는 줄 알았더니 막판에 행현식이 왜 그래? 행현식이가 뭐 이런 사람이었니? 그게 아니에요, 철미 씨. 아버님께서 오늘 몸이 불편하셔서 회사까지 모셔다 드리고 오느냐고. 오 그래. 행현식네 집안이 굉장한 엄마 다리 집안이었군요. 아픈데 왜 움직여요? 아이고. 아이,
이 정도는 움직여도 좋다 그러더라. 움직이고 나면 쑤신다면서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텔레비전을 리모트 컨트롤로 바꿔야지. 그저 이렇게 앉아가지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르는 기계 말이냐? 네. 월브루라도 한 대 들여놔야겠어요. 아이고 지나가는 소리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아 저렇게 멀쩡한 거 놔두고 새 걸로 바꾸면 죄 받아요. 죄 받아. 시꺼먼 텔레비 묻은 때를 생각해야지. 아니에요. 오기로라도 한 대 들여놓을 거예요. 그동안 오빠가 행여 사줄까 싶어서 기다렸는데 아무리 봐도 싹수가 노래요. 또 그 소리냐? 너도 철 좀 들어라. 아이고. 아 너희 오래비 장가 잘 들어가지고 찍소리 없이 사는 것만 해도 얼마나 기특한 일인데. 자기네들끼리만 잘 살면 뭐해요? 남도 아닌데. 아 글쎄 에이미가 기특하다는데 왜 야다냐? 당최 에이미 앞에서 그런 소리 꺼내지도 말어. 정말 기특하게 생각해요, 엄만? 그래 정말이요. 아유, 내가 엄마 속 모를 줄 알고요? 아이고 아이고 또 쓸데없는 소리. 참, 엄마 약 안 드셨지? 밥 먹은 지 30분 지났나? 수록 씨, 네. 손님 오셨어요. 손님이요? 누구냐? 아니, 누구야? 아이고 아니 너 웬일이냐? 응? 이게 뭐냐? 네, 이거 원격 조정 텔레비전이에요. 이 멀리서 단추만 눌러주면 화면이 저절로 바뀌는 텔레비전 말이에요. 텔레비전?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걸로요. 멀리서 눌러만 주면 화면이 저절로 바뀌어요. 그래. 아이고 이거 뭐 무서워서 어디 말을 함부로 못 들었네. 그러게 말해요. 오빠 오늘 웬일이야? 아 나중에 얘기해 나중에. 선생님, 좀 늦으시겠다던데요. 고마워요. 나가 이거? 내가 좀 늦었다고 해서 일부러 자는 척할 것까지 없잖아요. 사모님 댁에서 오는 길이에요. 사모님? 내일 모레가 사모님 어머니 칠순이래요. 그래서 박 부장님 사모님하고 같이 부엌일 좀 거들어주다 왔어요. 물론 선물도 했고요. 저 한복 두루마기감 해드렸는데 글쎄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더라고요. 잘했죠? 젠장.
젠장이라뇨. 아니 당신이 뭔데 그렇게까지 했어? 몰라서 그래요? 아니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상무님의 부하 직원은 나지 당신이 아니야. 아, 왜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그렇게만? 아니 그럼 잘했다고 칭찬이라도 해줄까?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이건 남자 병신 만드는 거야 병신. 난 당신한테 마이너스 되는 짓 하고 다니는 그런 멍청한 옆에 나 아니에요. 그 자식 그만둬. 내 자존심 허락치 않는단 말이야. 어디 불편하세요, 엄마? 아니다. 화장실 가고 싶으면 꼭 저 깨우세요. 지난번처럼 넘어지지 말고요. 네? 무슨 걱정거리 있으세요? 걱정은 무슨. 그런데 왜 한숨을 쉬세요? 너 요즘도 민석이 청년 자주 만나니? 그렇죠 뭐. 오늘도 만난 걸. 계속 그렇게 만나고만 있을 거야? 식 언제 올릴 거냐고요? 벌써 몇 년째냐? 나이 30 금방이다. 염려 마세요. 때 되면 다 갈 테니까요. 글쎄 그 때가 언제냔 말이야. 곧 정할 테니까 아무 염려 말고 어서 주무세요. 여보, 여보, 일어나세요. 잠 좀 자겠네 여보, 그래도. 어서 쉬란 말이에요. 아유 잠 좀 자겠네 그래도. 아, 여보, 응? 좀 내버려두란 말이야. 아 피곤할 땐 잠을 좀 더 자야 할 거 아니야. 하루쯤 조깅 안 한다고 어디 병이라도 나나? 그럼 녹즙이라도 잡수고 더 주무시든지요. 아 싫어 그런 것도 안 먹어. 안 먹고 이젠 나도 내 맘대로 한번 내 맘대로 좀 살아보자고. 아이고. 들어와요. 그러셨습니까 성님? 어서 오게.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물론입니다. 그럼 전 물러가겠습니다. 이수환 씨. 예. 나이로비 지사에 한번 나갔다 오지 않겠나? 갑자기 무슨 말씀이신지. 나이로비 몰라? 알죠, 압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동안 해지사에 나갔다 온 적이 한 번도 없었지. 예, 대만하고 일본에 연수를 다녀온 적은 있었지만. 해지사 근무 경력을 쌓아야 승진에 유리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 예. 근데 아까 그 박 부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수환 씨는 해외 근무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야. 남들은 못 나가서 아우성들인데 말이야.
간부 사원으로 거보겠다는 사람한테는 해근무가 필수적이지. 상무님께서 저한테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송구스럽기도 하고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동안 해외 근무에 관심을 갖지 못한 것은 제 어머님 때문이었습니다. 왜? 어머님이 반대를 하시나? 반대를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병원 중이십니다. 오, 그래? 관절염으로 보행이 불편하시거든요. 게다가 제가 외아들입니다. 그랬었구만. 그렇다면 더 이상 권할 수는 없는 일이지. 그 어머님 때문에 심려가 크겠구만. 그래. 예. 잘 알아내. 내 얘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게나. 난 그저 자네를 생각해서 한 얘기니까. 죄송합니다. 응. 자, 그럼. 아참. 자네 그 집사람한테 안부를 좀 전해주게라. 장가는 정말 잘 들었더구만. 좋은 아를 얻는 자만이 사회에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게야. 그게 내 신조지. 자, 그럼 물러가겠습니다. 아가씨 요즘 또 그 남자 만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은행에 다닌다는 남자 말이에요. 모르지 뭐. 도통 그냥 지 얘기를 안 하는 애니까. 언제쯤 결혼할 건지 그런 얘기도 안 해요? 뭐 해야 해나 보다 하는 거지 뭐. 어쩌다가 이 얘기 꺼낼라 치면은 그냥 지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무 염려 말라고 대꾸도 안 해. 참 별나네. 아무튼 좀 뭐 사건 사고는 내가 있어야지. 나이가 있으니까 뭐 조만간 결정을 내겠죠 뭐. 어머니 그때까지만 여기서 고생을 하세요. 아가씨 결혼하고 나면 저희 집에다 편안히 모실 테니까요. 아이가 아파트인지 뭔지 저기 젊은 사람들이나 사는 데인지 뭐 나야 몸이 이래가지고 뭔. 참 승환 씨 다녀갔죠? 응. 저 혹시 이상한 느낌 못 느끼셨어요? 저는 모르겠던데 왜? 아니요 어머니 요즘 좀 이상해져서요. 걸핏하면 짜증을 내고 밖에서 뭐가 잘 안 되는 일도 없을 텐데. 그렇다고 집에 들어와서 짜증을 내면 되나. 사내 녀석이 못나게. 아휴 그러게 말해요. 요즘은 조금씩 후회가 돼요. 그냥 옹색하더라도 새방에서 그냥 시작할 걸 그랬나 봐요. 무슨 소리야? 안 그래도 늦게 한 결혼인데 집도 없이 시작하면 무슨 큰일이라도 나는 줄 알고 아파트를 마련했더니 승환 씨는 그런 게 못마땅한가 봐요. 뭐 하긴 뭐 남자 자존심이 있으니까 좀 쑥스럽긴 하겠지만요. 못난 녀석. 집이야 누가 장만했든 무슨 상관이라고. 그것도 장인 장모 덕을 본 것도 아니고 네가 알뜰하게 직장 생활해서 모은 돈으로 산 집인데. 그러게 말이에요. 아이고 녀석도. 그게 정 걸리면은 그러면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선 몇 배로 호강을 시켜주면 될 거 아니야. 아유 어머님도 내가 뭐 호강받자고 승환 씨랑 결혼한 건가요? 뭐 사랑해서 한 거죠 뭐. 속이 좁아가지고 산에서 이렇게 밴댕이 속 같아가지고는. 뭐. 당신이에요? 일찍 오셨네요. 얼른 옷 갈아입고 손 씻어요. 저녁 다 됐어요. 당신
상무님 댁 갔을 때 무슨 소리 했어? 상무님한테요? 왜 시키지도 않는 짓을 하고 다녀? 나 내 실력대로 전 봐서 당당히 입사한 놈이야. 승진이든 뭐든 다 내 실력대로 하겠다는데 당신이 뭐 때문에 휘젓고 다녀? 뭐가 아쉬워서 상무님 내 부엌대기 노릇까지 하고 다니느냐 말이야. 꼭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 그런 식으로만 생각할 거 없잖아요. 아니, 그런 식? 난 나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철학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싫어하는 짓 왜 하고 다녀? 그러고도 무슨 부부야? 이건 최후 통첩이야. 당신 다시 한번 그런 짓 했을 땐 그땐 끝장인 줄 알라고. 하지만 하지만이 아니야. 하지만이. 대답만 해. 약속할 거야 안 할 거야? 알았어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일만 골라서 하기에도 짧은 인생이야. 하물며 상대방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겠어? 왜 우리가 이렇게 언성을 높여야 하느냐 말이야. 잘못했어요. 당신이 그렇게까지 싫어한다면 다시는 안 그럴게. 다시 안 그런다는 소리 지난번에도 들었어. 그래요. 다시 한번 다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또 하지만이야. 저는 저대로 잘해보자고 한 짓이지 당신 망치게 만들려고 한 짓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화부터 내는 거예요? 부부간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뭐 아무 불만도 없는 줄 알아요? 아 그래 좋은 얘기야. 나도 내 자신이 완벽한 인간이라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었어. 아 그래 당신 불만 있으면 이 기회에 다 얘기를 해봐. 응? 어머니한테 텔레비전 새로 사드렸더군요. 나한테 왜 그 얘기를 안 했죠? 아 그것은 나 그렇게 속 좁은 여자 아니에요. 몸이 불편하신 어머니를 위해서 리모트 컨트롤 한 대 사드리는 거 당신이 말만 했으면 쌍수트로 환영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누라가 알면 큰일 났다는 듯이 쉬쉬하고 있었어요. 내가 그렇게 철딱선이었고 대먹지 못한 여자였어요? 아 저 그게 아니고 결혼이란 의무는 2배로 늘리고 권리는 반으로 줄이는 일이래요. 당신은 권리만 주장할 줄 알았지 한 번도 의무에 대해서는 고민해 본 적이 없는 남자예요. 그렇게 의무에 대해서 잘하는 여자가 시어머니를, 그것도 몸이 불편한 시어머니를 시집도 안 간 시누이한테 맡겨놓고 사나? 결국 오빠나 새언니는 믿을 수가 없다 이거야? 믿을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텐 엄마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그럼 승욱이한테는 어머니가 절실히 필요하고? 미안해. 내가 말을 좀 잘못한 것 같고. 어쨌든 엄마는 나랑 함께 계셔야 돼요. 글쎄, 그게 꼭 한 집에서 살아야 되는 거냐고. 그래요. 그렇게 될 수 없다면 차라리 결혼을 포기하겠어요.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좋아요. 그러는 당신은 지금껏 한 번이라도 나한테 어머니 모시자는 얘기 해본 적 있어요? 며느리니까 네가 알아서 하겠지. 그런 기분으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어디 네가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그런 건 오기라고요. 나 지금 당장이라도 어머니하고 아가씨 우리 집에 합쳐서 알뜰살뜰하게 모실 자신 있어요. 난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신이 먼저 말을 꺼내길 말해요. 그래야만 며느리가 잘했네 못했네 뒷말이 없을 테니까요. 내가 산 집이 아니고 여자가 산 집에 왜 내 어머니를 모셔야 하나? 당신 그 삐뚤어진 자존심 내가 모를 줄 알아요? 뭐야? 남자한테만 자존심이 있고 여자한테 자존심도 없는 줄 알아요? 내가 여유 좀 있어가지고 이 아파트 장만하기 그렇게 마음에 안 들거든요. 당장 팔아버리고 단칸 새방살이부터 새로 시작하자고요. 쓸데없는 말은 문제 핵심을 흐리지 마라. 문제의 핵심은 바로 당신한테 있는 거예요. 그 알량은 당신 자존심이 문제라고요. 뭐가 어째?
형씨, 이거 초면이 실례지만 보안이 같은 처지인 것 같은데 같이 한잔 합시다. 같은 처지라니. 당신도 혼자, 나도 혼자. 이거 같은 처지가 아니면 뭐요? 여보시오, 이건 내 손 부끄럽게 이거 왜 이러시오? 고맙긴 하지만 날 좀 그냥 내버려 두시오. 이 친구가 이건 넥타이 깨나 맸다고 사람 콸 씌우는 거야 뭐야? 아이고 아저씨 왜 또 그러세요? 단 잡고 술 마시는 손님한테 시비는 왜 걸어요? 시비? 시비죠? 아니 혼자 술 마시는 거 보기 딱해서 같이 마시자는 건데 이게 왜 시비야? 아이고 아저씨 안 그래? 병씨. 아이고 참. 이거 봐요 아저씨. 나를 언제 봤다고 툭툭 치는 겁니까? 뭐? 쳐? 이게 친 거야 이게? 아니 이 양반이 이거. 아이고 저 왜들 아니 이 자식이? 야, 네가 눈 똑바로 뜨고 일어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아이고 아저씨. 아니 이 자식이? 야, 아이고 참으세요. 네가 눈 똑바로 뜨고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여보세요? 네, 맞는데요. 네? 그렇다면 먼저 친 건 분명히 이승환 씨군요. 그게 아니고 저 사람이 먼저 제 멱살 잡고 흔드는 바람에. 글쎄 안다니까요. 누가 먼저 손찌검을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먼저 폭행한 사실 인정하시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지장 찍으세요. 여보게. 뭘 찾았어요? 집에 뭐 술 좀 없나? 한 명 있을 거예요. 예, 부부싸움은 집안에서 끝을 내야지. 이 밖으로 가지고 나가면은 꼭 오늘 같은 일 당하는 법이라네. 아니 밖으로 가지고 나가면요. 기분도 그렇고 해서 술 한잔 하고 있는데 그 주정뱅이 자식 때문에. 그게 밖으로 가지고 나간 거라고. 부부싸움만 안 했어도 자네가 참았을 거 아닌가. 이건 나도 이 결혼생활 10년이 다 돼가지만 말이야. 이 부부싸움 뒤끝에 그 찜찜한 기분 안 풀고 나가면은 그날은 되는 일이 없더라고. 이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이 괜한 사람들한테 시비가 붙게 되고 말이야. 결국은 자기 손해지. 그래서 저 공자님인가 맹자님인가도 이 소인은 자기 화를 남에게 옮긴다고 그랬어. 말이야 쉽겠지만은 부부싸움 뒤끝이 어디 그렇게 쉽게 풀립니까? 그동안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무슨 일로 다투는지 내가 좀 알면 안 되나? 복잡합니다. 그래. 이번 싸움으로 뭐 복잡한 거 한 가지라도 해결된 게 있어? 뭐 해결하고 말이나 있습니까? 그렇다면 뭐 애당초고 싸울 일도 아니었다는 얘기구만. 이 사람아, 그러지 말고 얘기 좀 해봐. 남자끼리인데 못할 얘기가 뭐 있어? 혜진이가 잘못한 게 뭐 있나? 글쎄요, 이게 뭐 잘못했다기보다는 뭐랄까 그 사람은 남편을 남편으로 대하지 않고 마치 어린애처럼 그 어린애가 가지고 노는 인형처럼
그래 인형처럼 대하는 것 같아요. 아무 그럴 얘기나 인형이라니 이 사람. 아 사실이에요. 그 뭐 실은 쟤는 날 위한 세심한 배려로 생각하고 오히려 저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낀 적도 있었죠. 이거 한데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고 이제 아주 못 견딜 정도입니다. 차라리 혼자 사는 쪽이 마음 편하겠어요. 물론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만 이 무슨 문제든지 간에 대화로 풀어야 돼. 대화로. 특히 저 부부 문제는 말이야. 저 혜진이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얘기를 나눠본 적 있나? 뭐 날 인형 취급 말아라. 참 형, 어떻게 아프다 대고 그런 소리 합니까? 그거 봐, 그 대화가 없었다는 증거 아니야, 대화가. 밖에 나가서는 그 아무하고나 잘하는 대화를 왜 가장 가까운 자기 마누라하고나 안 하나? 잘했어. 잘한 짓이야. 요즘 세상에 맞고 사는 여편 내가 어딨니? 요즘 이혼의 으뜸 이유가 폭행이란 소리도 못 들었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폭행 무슨? 아유, 야야, 누군 뭐 처음부터 폭군 행사하는 줄 아니? 따귀 한 대로 시작해서 나중에 머리채 휘어잡고 발길질까지 하게 되는 거라고. 난 뭐 좋아서 혼자 사는 줄 아니?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 이러고 있는 거지. 아무튼 네 신랑도 꽤 웃긴다. 꽁생원인 줄만 알았더니 손찌검도 할 줄 알고. 참 기가 막혀서. 사장님 전화 받으시죠. 잠깐만. 결혼이란 의무는 2배로 늘리고 권리는 반으로 줄이는 일이래요. 당신은 권리만 주장할 줄 알았지 한 번도 의무에 대해서는 고민해 본 적이 없는 남자예요. 저녁 먹었니? 예, 먹고 들어왔어요. 승옥이 만났어? 너희들은 왜 맨날 만나서 저녁만 먹고 그렇게 청춘 다 보낼 거야? 맨날은 아니죠. 왜들 그러니? 너희 둘이 서로 뭐가 틀어진 거야? 아이, 틀어지긴 뭐가 틀어져요. 근데 왜 결혼식도 안 올리고 너희들 그렇게 헛성설만 보내? 뭐 그렇게 급할 것도 없잖아요. 어디로 도망갈 사람도 아닌데. 왜 안 급하니? 네 나이 지금 몇인데? 곧 합니다. 곧 해요. 어느 세월에? 아이. 아무 염려 마시고요. 어머님 나가셔서 아버님한테 가보세요. 나. 너 또 얼렁뚱땅 거리려고 그러지? 글쎄 나중에 다 말씀드릴게요. 엄마가 또 속을 줄 아니? 너 그 나중이라는 게 벌써 몇 년째인 줄 알아? 아이, 형편이 좀 그렇게 됐어요. 글쎄 그 형편이 뭔지 엄마한테 너 왜 얘기를 못해? 아이,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왜 말을 못해? 정 그러시다면 말이에요. 저 장가 가서 장모님 모시면 안 될까요? 뭐? 누굴 모시고 살아? 엄마를요. 네가? 그렇다니까요. 참, 살다 오늘 별소리를 다 듣겠구나. 아서라, 빈말이라도 그런 소리 입 밖에 내지 말어. 빈말 아니에요. 나 그렇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 없다. 자식들 반듯하게 사는 거 보고 싶어서 오늘까지 견뎌온 거지. 또 양로원 타령하시려고요?
엄마도 이제 제발 그런 궁상 좀 그만 떨라고요. 저도 지겹단 말이에요. 에이, 이것까지 속을 썩이네. 네, 개발부입니다. 아, 네. 잠깐만요. 이승환 씨. 이승환 씨. 아, 전화 받으라니까. 나? 네, 전화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었어. 네, 그동안 별일 없으셨죠? 나야 맨날 그렇지 뭐. 그래, 부모님들 다 안녕하시고? 네. 뭐 식사 드시겠어요? 뭐 아직 저녁 생각은 없고 뭐 좀 할까? 시원하게 맥주나 한잔 하지. 그럴까요? 여기 마른 안주하고 맥주 2병. 알겠습니다. 그래, 요즘 스무개하고 잘 돼가나? 네. 결혼 날짜 안 정했어? 글쎄요, 정하긴 정해야겠는데. 이거 경애할 거 빨리 올리지 그래. 뭐 무슨 사정이라도 있는 거야? 사정이라기보단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뭔데? 저 승옥 씨 얘기로는 어머님을 꼭 자기가 모셔야 한다고 그러는데. 뭐야? 결혼하고 나서도 꼭 자기가 모셔야 한다고. 아니, 승옥이가 그래? 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어머님을 꼭 승옥 씨가 모셔야 될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 해서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모시기 싫어서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니까요. 승옥이 큰일 내려군. 예? 아니, 어머니를 지가 왜 모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잔 드시죠. 그렇다면 형님께서는 전혀 모르시는 얘기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게. 아무리 못난 아들이지만 어머니 아들이 있는데 왜 딸이 어머니를 모셔야 하겠나? 집도 절도 없이 굶어 죽을 지경이라면 또 몰라도. 승호의 심경 이해 안 가는 것도 아니었어. 어머니가 며느리 눈치를 받을까 봐서 자기가 모시겠다고 그런 거겠지. 그렇다면 사위 눈치는 없는 법이야? 사돈네 눈치는 또 어떻고? 네. 어머니한테야 딸하고 같이 있는 게 마음 편하시겠지. 하지만 우리 마누라 그렇게 나쁜 여자 아니고 방도 2개나 비어 있어. 어머니가 딸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하시니까 승옥이 시집 갈 때까지만 그대로 두기로 했던 거야. 알겠나? 네. 이제 승옥이가 뭐라고 하든 전혀 신경 쓸 거 없어. 마시라고. 네. 남자 손찌검하는 게 버릇이 된다면은 여자 보따리 싸들고 집 나오는 것도 버릇이 되는 법이야. 물론 저 확고하게 결심이 서서 서로 합의하에 나오는 거라면 몰라도 니들은 그게 아니잖아. 얘들 장난도 아니고. 들어가. 가서 대화를 해, 대화를. 어서 일어나. 오빠가 뭘 안다고 그래요? 난 그런 야만적이고 즉흥적인 남자하고 얘기도 하기 싫단 말이에요. 엄마. 오빠 왔어? 늦었구나. 엄마 저녁은요? 먹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친구들 만나서 수다 좀 떨다 왔죠 뭐.
오빠는 언제 왔어? 잠깐 나가서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나와봐. 잠깐 얘기 좀 하고 올게. 무슨 얘긴데 그래? 너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뭐가? 뭐? 결혼하고 나서도 어머님을 네가 모셔야 한다고? 아니 어떻게 된 애가 그렇게 네 마음대로냐? 하나밖에 없는 네 오빤 그럼 바지 적으란 말이야? 뭔가 불만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야지. 아직 결혼도 안 한 처지에 그런 말을 해가지고 왜 집안 망신시켜? 뭐가 집안 망신이야? 딸은 자식 아닌가? 효녀 심청 났구나. 사실이 그렇잖아. 뭐가 사실이야? 그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빠 처분만 기다리고 있었던 게 사실이야. 하지만 더 이상 오빠만 쳐다보고 있을 수 없어. 오빠가 모신다고 하더라도 이제 내가 마음이 안 놓여. 네가 왜 마음이 안 놓여? 오빠도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심으로 한번 얘기해봐. 오빠는 그동안 아들 노릇 제대로 해왔다고 생각해? 아들 노릇 못한 건 또 뭐냐? 그럴 줄 알았다니까. 뭐가? 내가 시집가서 엄마 모신다는 얘기가 그렇게 마음에 걸려? 그렇게 효자라면 왜 처음부터 엄마 못 모셨어? 야, 그건 네가 결혼할 때까지라는 단서가 붙었잖아. 또 어머니하고 네가 그걸 원했고. 언제 무슨 단서가 붙어? 우물우물 그렇게 돼버린 거지. 오빠네 아파트 방이 몇 개야? 시어머니하고 신이 같이 좀 데리고 있으면 안 돼? 그저 말끝마다 어머님 딸하고 같이 있는 게 제일 편한 법이라 그러면서 아유, 이런저런 구찬 얘기 할 것도 없어. 다 오빠 탓이지 뭐. 오빠, 내 이 말만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오빠가 뭘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하는 거야. 엄마 다리가 왜 저렇게 됐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우리 남매 키우느라고 어떻게든지 오빠 대학 공부시켜서 좋은 데 장가 보내느라고 일을 너무 많이 하셔서 다리가 저 모양이 된 거야. 그런데 그렇게 키운 아들은 장가 가더니 어떻게 했지? 물론 오빠 입장도 곤란하겠지. 내가 모르는 건 아니야. 하지만 마음먹기 달린 거야. 나 결혼 같은 거 안 해도 좋으니까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모시고 살겠어. 너 정말? 오빠, 내가 한 일에 상관하지 마. 그동안 상관 안 했던 것처럼. 천하의 졸장부 못나니 그게 그렇게 마음에 걸리거든. 남들처럼 출세를 하든지 돈을 많이 벌어보든지 그저 주변 머리도 없어가지고 쩔쩔매는 주제.
내려. 내리라니까. 야, 네가 싸워서 이긴들 니들 부부 생활에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누군가 한쪽이 져주지 않으면 같이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야지. 이혼할 각오가 아니거든. 다시는 이런 유치한 짓 하지 마. 얼마나 넣을까요? 가득 차. 저 실례지만 담배 좀 꺼주시죠. 아가씨? 나예요. 늦게 죄송해요. 어머니 편안하시죠? 저 혹시 오빠 오늘 거기 왔다 갔어요? 언제요? 근데 여태 전화도 없이. 네, 아직 안 들어왔어요. 아니에요. 어디 들렸다 오는 모양이죠 뭐. 네, 알았어요. 참 아가씨, 혹시 오빠가 오늘 무슨 일로? 그럼요. 어머님 편찮으신데야 자주 찾아뵈야죠. 네? 속이 많이 상하다뇨? 어머님을 아가씨가요? 왜요? 제가 틀린 말 했어요? 갑자기 왜 그래요, 아가씨? 뭐가 갑자기예요? 지금껏 제가 모셨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모시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세연이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 끊겠어요. 아가씨? 아가씨? 아가씨, 누구 찾으시오? 나 아니야, 나? 이리 와, 나하고 한잔 하자고. 재밌게 해줄 테니까.
자존심 강한 젊은 개성들의 충돌을 보았습니다. 혹시 이 시간에 남편에게 맞으시고 가출하고 계신 분이 있거든 딴 데 가지 마시고 끝까지 저희들 얘기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차장님 드라마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이 여자가요 상당히 능력 있고요, 밝고 또 경우 바른 여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통적인 그 가족 간의 그 남존 여비의 그런 생각으로 본다면은 여자가 너무 지나치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요. 네. 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아내가 상당히 그 좋은 성격도 많이 있지만 좀 지나친 적극성이 남편의 자존심을 좀 건드린 것 같고 또 남편으로서는 쓸데없이 참 부질없는 자존심 때문에 두 사람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적극적으로 항상 대화를 나눴으면은 이런 양쪽이 갖고 있는 모든 성격들이 오히려 좋은 의미에서 더 좋은 가정을 만들 수 있었을 터인데 결국은 대화를 못했기 때문에 파국으로 치닫지 않았는가 짐작이 됩니다. 강 교수님은 드라마 보신 느낌이 어떠십니까? 네,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하고자 하는데요. 여기 남 주인공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자존심이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그 남자 주인공이 이제 열등감에 많이 사로잡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이 드라마를 보면서 참 남성들은 불쌍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 조금 이따 해주시고요. 네. 여기 나와 계신 분들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바깥분이 고스톱을 좋아하십니까? 평소에 조금은 좋아하세요. 근데 많이는 안 하시죠. 집에 와서 친구들 간에 그런 걸 하거나 하면 말리시거나 이런 일이 있습니까? 많이 말리진 않아요. 본인이 알아서 조금만 하니까요. 네. 뭐 극히 뭐 하지 말아라 그러기도 그렇고 같이 어울려서 지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녹즙을 먹이고 조깅을 하게 하고 그러는 거 남편들이 그런 거를 억압받는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제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게 사랑스럽고 많이 남편을 우애해 주는 것 같고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드라마 부인의 성격은 말이죠. 남편을 6시에 깨워서 녹즙도 먹이고 뭐 조깅도 시키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남편을 내조한다고 뛰어다니고요. 네. 근데 남편은 왜 그 부인을 못마땅해 하고 있는 겁니까? 글쎄요. 그 부인의 성격이 활달하면서도요 열성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나치게 그러니까 아침에 혼하게 잠자는 남편을 깨워서 조깅을 하라고 하는 거 보면 때는 좀 더 좀 눕고 싶은 남편을 더 그대로 그냥 좀 더 자게 두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깥분께서 말이죠. 부인의 말을 잘 들여드리는 편입니까? 아니에요. 안 들어주시죠? 네. 그러면 지금 드라마 속의 주인공은 잘 듣는 편입니까? 안 듣는 편입니까? 잘 듣는 편 같아요. 그럼 아주 좋은 남편 아니에요. 부인 말도 잘 듣고. 근데 왜 저렇게 싸운 걸로 보십니까? 그런데 너무 자기 뜻하고는 너무 달리 저기를 하니까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싸운 것 같아요. 결혼하신 다음에 자존심 상하는 일이 많이 있으셨습니까? 구체적으로 하나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글쎄, 제 의견이 무시당했을 때가 가장 자존심 상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드라마 속에서 남편이 자존심 상한다는 소리를 여러 가지 합니다. 근데 부인이 남편을 무시한 거 많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일방적으로 남편하고 상의 안 하고 상사한테 선물을 한다는 거 그런 거는 남편이 무시를 당한다고 하지만은 남편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네. 일종의 내조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지금 이제 그 시부모를 모시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집 두 내외의 갈등이 시부모를 안 모시고 있기 때문에 터진 거라고 보지 않으십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아까 그 남편이 드라마 속에서 그러니까 나도 나 살아가는 그 철학이 있고 방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스타일이 다르니까요.
꼭 그 시부모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혼 후에 부인이 넥타이도 골라주고 이것저것 다 해주고 그러면은 마음 편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귀찮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내조라는 면에서 괜찮게 받아들이게지는데요. 어느 정도 좀 선을 넘어가지고 아까처럼 뭐 상무님 찾아가지고 뭐 부엌일도 봐주고 이런 거는 상당히 좀 지나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조를 떠나가지고 상당히 귀찮은 그런 생활 같아요. 강 교수님, 그 남편이 그 드라마에 보면은 초반부에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중반부 이후에 저렇게 반발하고 저러는데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 드라마 속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아까 방청객에서도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자기는 자기가 사는 방식이 있고 철학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남편 쪽에서는 이제 아내가 너무 적극적으로 그 내조를 한다라고 하지만은 자기가 보기에는 너무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네. 김은정 교수님 아까 그 뒤에서 남학생 얘기 잠깐 들으셨겠지만요. 네. 부인이 결혼할 때 아파트 사오는 게 이게 남자가 그렇게 자존심이 아주 막 맺히는 정도 얘기라고 보십니까? 우리나라의 그 남성들의 관습도 그렇고 네. 또 이 세계적으로도 이 소위 그 이모권 사회를 지나가지고 부권 사회를 예로 들어오고 나서부터 모든 남성들이 대개의 경우 그럴 때는 자존심이 강한다고 봅니다. 거의 유전적으로 아마 계승이 된 거로 봅니다. 그건 확실히 이제 잘못된 거죠. 가령 그 우리나라에서 그 딴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여자가 회사의 사장을 하고 남자가 그 밑에 들어가서 격리 사원을 하고 또는 차를 나르는 비서 역할까지 하라고 그러면은 그거 잘 안 되는 경우 이제 그런 문제들이 들어있죠. 결국은 이 여자가 자기보다는 남자보다는 항상 더 낮은 지위에 있어야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역시 여자가 남자보다는 더 낮은 지위에 있어야 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거의 그 보편적인 남성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학벌까지도 이렇게 돼요. 내가 대학 나왔으면은 아내는 자기보다는 조금 아래인 것은 참을 수 있어도 아내가 자기보다 더 높게 무슨 박사학위를 가졌다 이런 건 참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것이죠. 결국은 이런 잘못된 남녀 불평등의 의식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여기 이 주인공이 아마 조금쯤은 아마 그런 데서 자존심이 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선생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김 선생님과 의견을 같이 하는데요. 남자가 못하는 일을 여자가 할 수 있고 또 여자가 못하는 일을 남자가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이 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혼인에서도요, 남자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풍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자가 그 모은 돈을 아파트도 사고 살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남자가 생각할 때도 상당히 편리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속으로는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전통적으로 내가 남자니까 내가 저 여자보다는 능력이 있어야지 하는 생각 속에서 나오는 일종의 자존심보다는 열등의식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남편이 부인의 뺨을 한 대 갈길 때까지는 비교적 그 부인한테 고분고분하고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어떻게 그 일종의 혁명처럼 뺨을 갈리게 됐겠습니까? 네, 뺨을 갈게 된 것은 그동안 자기가 어느 정도 조금씩 갖고 있었던 그 억눌린 자존심이 그 터진 것이라고 이제 보겠는데 터지게 된 동기는 결국은 모든 것을 아내가 자기 중심으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방식대로 남편을 대해왔다는 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터진 셈이겠죠. 이제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비로소 아내의 뺨을 한번 갈겠다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당당하게 여자 앞에서 이제부터는 큰 소리 칠 수 있는 남자로 변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정말 자칫하면 주눅드는 남자로 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처가의 문제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남자는 그동안에 그 자기 아내한테 정말 공초가라는 말을 들을 정도까지 그런 주눅든 일을 하지는 않았고 아내가 그리까지는 하지는 않았지만 조금쯤은 아내의 눈치를 보느라고 어머니를 모시겠다는 말도 이제 못했다든가 이제 그런 문제는 있겠지요. 이제 그러나 이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일을 저지르고 나면 그다음엔 자기가 정말 좀 주눅이 들어가지고 공초가가 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네요 앞으로는. 네. 또 한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그 부인의 뺨을 때리게 됐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것이 그 남편으로서 자기 스스로 열등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느 기회에 그게 이렇게 폭발해 버린 거겠죠. 그런데 좀 더 그 이전에 남편이 자기 능력으로 그 부인을 좀 리드할 수 있는, 끌어갈 수 있는 그 대화라든가 이런 좀 자기 능력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강 교수님은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어머니를 못 모시는 게 그 아파트가 부인이 해 사갖고 온 거기 때문에 못 모신다고 생각지는 않으십니까? 글쎄요, 그런 말은 그 드라마 내용에서는 언급된 적이 없지만 글쎄 그런 그 의도를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 문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역시 그 아내가 아파트를 샀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서 어머니를 모시자는 얘기를 자기가 차마 용기가 안 나서 말을 못 꺼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 저 상태로 이제 갈 것 같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네. 근데 그거는 찬성하십니까? 저 상태로 그대로 있자고? 아니란 건 찬성은 안 합니다. 네. 다만 그 어머니가 여기 드라마의 경우에는 그분은 그야말로 지금 육체적으로 불편한 상태에 있고, 그리고 결국은 앞으로 만일의 경우에 자기 누이 동생이 어머니를 모시느냐 자기가 모시느냐 하는 문제가 남게 되는데, 우선적으로 경제적으로라도 이미 어느 정도 독립해서 네. 또는 그런 아파트를 갖고 빈 방들이 있는 이상은 자기가 먼저 모시겠다는 말을 갖다 했어야지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한 교수님, 이 부인이 아침에 6시에 깨워주고 녹즙도 먹이고 조깅도 하게 해주고 또 상사집도 찾아다니고 하는 게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까? 그건 역시 남편을 위한다는 생각이겠죠. 네. 그런데 그 남편 스스로가 부인에게 대화로서 당신이 시키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그런 건 하겠다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시켰어야 되는데, 마치 지금 이 드라마상으로 봐서는 여자가 남편을 손에 넣고 인형처럼 부리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그 네. 결과는 역시 그 남편이 자기 가치, 존재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주체성이 네. 상당히 부족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 남편이 그 부인에게 그렇게 하게끔, 그러니까 이게 참 상당히 좀 말이 비약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습관을 들였기 때문에, 자기가 또 따라했기 때문에 여자도 그렇게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자기 스스로도 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줌으로써 아내가 내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내 남편은 저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믿음을 좀 갖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인이 그렇게 남편을 위해서 상무집에도 가고 하는 문제요. 네, 좀 이렇게 드라마상으로는 표현이 안 됐지만요. 거기에서 꼬투리를 잡아서 더 얘기를 시작한다면은요. 아내 된 여자가 굉장히 결혼 전에는 능력이 있는 여성이었죠. 그래서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적금을 붓고 해가지고 집을 사가지고 왔는데, 그러고 나서 딱 결혼과 동시에 그만두니까 사실은 신혼초고 아이도 없고 하니까 참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심해서? 이제 네, 심심해서 낮에 나가는 건가요? 그래서 그것보다도 불필요하게 낮에 점심 때 오늘 뭘 먹었느냐 하고 직장에다 전화를 한다든지 하는 걸로 보면은 좀 심심하다기보다는 그 여자가 능력이 그만큼 있었는데, 오히려 사회생활을 계속했었으면 이런 약간의 부작용, 그 남편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부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상무집을 찾아간다든가 하는 일은 시간에 쫓겨서라도 하지 못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네. 이 둘이 한창 싸울 적에 말이죠. 부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어머니 모시자는 소리를 하기를 내가 기다렸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네. 부인의 그 말이 진실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진실이라고 봐요. 이 여자를 이렇게 이 드라마 흐름으로 봐서는요, 상당히 똑똑하고 예리하고 밝고 그 경우가 바른 여자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 마음속에는 오히려 자기가 아파트를 사가지고 왔기 때문에 어머니를 모십시다 하는 말을 먼저 못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측면의 생각을 이 여자가 반드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못하고 남편이 그렇게 제안을 해오면은 자기도
응당 모셔야겠다 하는 마음가짐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김 선생님, 그런데 그 결혼하기 전에는 어머니하고 누이하고 다 한 집에 살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냥 아파트를 사가지고 그 식구가 이사 오면 될 텐데 네. 그걸 꼭 남편이 말하길 기다려야 됩니까? 이 부인은 상당히 액티브하고 그런 여성인데 그걸 기다려야만 또 해줘야만 할 만큼 그것도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네요. 네, 그 작자가 어떤 의도로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건 좀 확실히 나타나질 않았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일단 이런 문제를 생각할 수 있겠죠. 일단 누구나 처음에 결혼하게 되면은 네. 되도록이면은 시어머니 모시지 않고 오붓하게 둘이서 행복한 가정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굳이 나쁘다고 얘기할 필요는 도대체 없는 거죠. 네. 이제 나중에 당장은 그래도 자기 올케가 신우이가 있는 이상은 어머니를 모실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그저 모시고 있도록 하고 나중에 신우이가 그 결혼하게 되면 모시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별로 이 여자로서 잘못된 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신우이의 입장은 뭐가 되느냐 이겁니다. 지금 그 오빠가 모셔야 될 어머니를 모시기 때문에 결혼도 늦어지고 선생님 말씀 그런데 그 지금 이 드라마상으로 봐서는 신우이가 올케와 신우이다 하는 그런 의식을 다분히 가지고 올케에 대한 어떤 그 반감이랄까요? 또 자기가 없어서 올케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시집 온 데 대한 그런 열등감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많이 그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것만 없어진다면은 올케도 수용할 수 있고 서로 내가 시집 가기 전에는 어머니를 모실 수 있다라고 의견을 올케에게 얘기를 한다든가 그러면 올케가 그렇게 합시다라든가 또 신우이와 어머니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면 어떨까 하는 의견도 제시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신우이와 올케라는 그 왜 껄끄러운 관계라고 하지요. 그런 것이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같아요. 김 교수님 보시기는 어떠세요? 지금 이 아가씨는 신우이는 상대방 남자에게 네. 장모님을 모셔야 된다는 그 이유로 결혼까지 연기하고 있는 네. 편입니다. 어떻게 그 생각하세요? 결혼까지 연기하고 있는데 그 자기 올케가 그 시어머니를 모시겠느냐 안 모시겠느냐 하는 의견에 대한 얘기가 한 번도 없었어요. 말하자면 자기 혼자 생각하기에 그 자기 올케는 자기 어머니를 다 모시지 않을 거다. 일방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어머니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자꾸 이제 결혼을 늦출 수밖에 없다. 올케가 어머니를 안 모신 거 사실이죠. 결혼하고 어머니를 안 모셔간 건 사실 아닙니까? 네, 그건 사실이지만 그 얘기를 해봐야죠. 정말 안 모시겠다는 건가? 또 올케 입장에서는 신우이가 결혼을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로 이제 돼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신우이가 결혼하게 되면은 자기가 모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신우이가 결혼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죠. 어쨌든 드라마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신우이가 이 얘기를 안 한 것이 잘못이죠. 왜 그렇게 얘기 하나도 안 하고서 자기네들끼리만 오붓하게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하고 어머니를 내버리고 있는 그런 여자를 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 방청석에 계신 분들 의견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결혼하시고 남편에게서 자존심 상하는 일을 많이 당하셨습니까? 많이는 안 당했지만 몇 번은 당해왔어요. 어떤 경우 있으셨습니까? 저와 매사에 모든 걸 의논하지 아니하고 혼자 결정해서 혼자 실행할 때 그럴 때는 좀 자존심이 상해요. 드라마 속에 남편이 어머니한테 텔레비전 사다 드렸던 것 같은 경우입니까? 그렇죠. 제 마음속에 만약에 그 드라마에서 그 며느리가 저라면은요. 저도 TV를 어머니한테 사드리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남편이 그것을 저와 의논하지 않고 그냥 사드렸을 때에는 내 마음에 있었던 생각이라 할지라도 자존심이 상할 문제죠. 만약에 이 오빠 내외가 어머니 모시겠다는 소리를 안 하면은 신우이는 시집을 못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시집을 가기 전에요. 네. 일단 오빠하고 올케하고 네. 모셔가기는 그 처분만 바라지 말고 좀 의논을 했으면 좋겠어요. 신우는 올케를 못마땅한 것만 생각하고 못 모실 것이다. 내가 모셔야 된다. 이러고 남자한테 확답을 받고 나서 결혼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네. 올케 계세요? 아직 없는데요. 아직은 없어요. 이 다음에 그러면 신우이 만나면 본인이 올케가 돼서 잘 지내리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노력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드라마 속의 올케도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안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별로 그러니까 신우이와 올케 사이에 너무 이렇게 장벽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네, 알겠습니다. 앞에 분이 말씀하신 신우이와 올케 사이의 장벽은 혹시 그 남편이 만든 거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남편이 만든 것도 있겠지만 스스로도 만든 것 같아요. 서로 그런 무슨 어머니를 모신다 이런 걸 선입견 같은 걸 버리고 그냥 만나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서로가 아 올케는 저럴 것이다, 아 신우는 저럴 것이다 하고 미리 선입견을 딱 정해놓고 서로가 만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결혼하시고 자존심 상하는 경우 많이 있으셨습니까? 아주 많지는 않지만 때로는 있었어요. 실례 말씀입니다만 뺨을 맞아 보신 일이 있습니까? 네, 딱 한 번 맞아봤는데 아, 네. 한 번이시면 그래도 적게 맞으신 편이네요. 실수로 맞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때 역시 반응은 보따리를 싸는 그런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아니면 글쎄요, 저는 보따리 싼다는 생각은 추워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놀래갖고 가만히 있었죠. 너무 놀랐기 때문에 때린 남편도 그랬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여성이 그 남편에게 맞는다는 거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지금 드라마 속의 여주인공은 자기가 맞은 것만큼 남편의 자존심을 상해줬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아내 입장으로서는 충분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나가는 것만큼은 저는 저 같은 입장으로 볼 때는 나가는 것만큼은 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다음에 결혼해가지고 말입니다. 남편한테 한 대 맞았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들면 기분이 상하니까요. 좀 화도 내고 그럴 것 같고요. 보따리는요?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한 대 맞으면 안 싸고 석 대 맞으면 보따리 싸는 것보다도 그때 상황이 좀 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 그 아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한 선생님, 그 우리나라 여성들이 비교적 많이 남편에게 맞는다고 보십니까? 예, 요즘 들어서 상당히 많이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어떤 통계 갖고 계십니까? 네. 네. 그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그 매 맞는 여성을 위한 어떤 기관에서 네. 상담 역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보면은 그 매 맞는 양상이 상당히 다양한데 프로테이지를 보면은 거의 습관적으로 남자들이 아내를 때려요. 네. 그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 경우가 반드시 어떤 경우에 맞는다 하는 거는 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화가 나도 때리고 뭐 기분 좋아도 때리고 그게 아주 습관적인 것 같아요, 남자들이. 네. 그런데 기분 좋을 때도 때립니까? 예, 대부분 보면은 신혼 때에 한 번 손찌검 한 것이 버릇이 돼서 평생을 살면서 을에 때린다 이렇게 습관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김 교수님, 그 이제 문학을 하시니까 여쭤보는데요. 네. 우리나라 작품에서 남편에게 맞는 것하고 외국 작품에서 맞는 것하고 비교가 혹시 될 수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에서는 주로 여자가 남자들의 뺨을 잘 치대요. 네. 그리고 남자가 거기에 또 같이 반발해서 치게 되면 남자는 치사한 사람이 되고 네. 여자는 그냥 때려도 괜찮은 거로 나타날 때가 참 많아요. 네. 우리나라는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네. 저기 제가 좀 그 또 좀 다른 얘기를 드리면은요, 아내 때리는 것도 사실은 근대화가 이루어지면서 더 심해진 게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보다 지금 더 맞는단 말입니까? 네, 저기 아니요, 옛날에는 맞았는지 그런 작품을 분석한 거를 자세히 분석하지 못해서 잘 모르긴 하지만요, 우리가 그 실학자 누구죠? 그 양반전에 보면은 양반이 정선 양반 있잖아요. 그 양반을 해약하기 위해서 쓴 그 양반전의 내용을 보면은 양반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조건을 구비해야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양반은 손에 돈을 쥐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쌀값이 얼마인지도 몰라야 하고
그리고 뭐 이제 있잖아요. 그 물이 빠져도 게해물 치어서는 안 되고 겹불 째서도 안 되고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양반은 아내가 아무리 화를 돋구더라도 때려서는 안 된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손찌검 하는 사람은 양반 축에 못 들어가죠. 네. 그리고 이제 근데 근대화될수록 점점 더 많이 때렸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 얘기를 이제 제가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되면은요. 옛날엔 사실 양반 가문에서는 부인한테도 존댓말을 썼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대개 증언하는 바로는요. 대개 이제 70 넘으신 분들이 일제치하를 지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 대를 회고를 하면은 서로 인격적으로 상호 존중을 했는데 일제치하를 거치면서 이제 일본 남자들이 이제 일본 여자들한테 하대를 하는 거를 배워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제가 다른 인류학 그 서적을 보면은요. 그 어떤 아주 원주민 사회에서도 서로 아내하고 때리는 버릇이 없었는데 서구 문화가 들어옴으로 해서 그 때리는 거를 왜냐하면은 식민지 치하에서는 남성들이 식민 모국에 대해서 또 굉장히 억압을 받으니까 그 억압을 하풀이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자연 아내를 때리는 것으로 그런 그 현지 조사 보고를 해서 논문을 쓴 여류학자의 제가 논문을 읽은 기억도 있는데 네. 그 요즘에 이제 매 맞는 아내가 굉장히 문제도 되고 이제 사회에서도 거론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옛날 우리나라 그 향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 자치 그 마을에서 동민들을 위해서 이제 그 규제를 했던 그런 거에 보면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태계가 쓴 예안 향약이 지금도 내려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뭔가 하면은 부부간에 서로 때리고 그리고 또 서로 욕하고 하는 사람들은 동네 밖으로 가장 극상보를 받아서 쫓겨나는 그런 거를 동네에서 이제 규제를 받는 그런 향약이 내려오는 거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뭐 피아노와 북어는 잘 때려야 된다라는 말이 전통 사회는 없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때리지 말고 아내는 또 남편에게 욕하지 말고 서로 때리고 욕하고 싸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네. 가르쳤던 기본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잘못 그 서구화 문물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서양의 그 영화를 본다든지 하면서 뭐 때리는 것이 남자다움이라든지 그런 걸로 잘못 박힌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지게 네. 됩니다. 네, 그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것인지 또 좀 더 근대화도 더 심해졌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양반 사회나 이 상민 사회나 이 남성이 여성을 깔보고 멸시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양반 사회라는 것이 겉으로는 체면 차리면서 동네 부끄럽지 않게 아내를 때려가지고 깨끗 매맞아가지고 비명 지르는 일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존댓말을 썼다고 하더라도 소위 우리가 칠거지약 같은 것을 제일 많이 자기네 가정생활에 적용해가지고 아내가 질투를 해도 내쫓고 말을 함부로 해도 내쫓고 병이 들어서 죽게 되는데 그건 아마도 도저히 집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여자로 내쫓고 애를 못 낳아도 내쫓고 이런 아주 지극히 못했던 원천적으로 이 남녀불평등 사회가 가장 제일 많이 지켜진 사회가 바로 양반 사회였습니다.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그렇지 않은 것처럼 점잖은 체면을 지켰던 거죠. 오히려 상민 사회에서 자기네들이 욱박지로 그러더라도 저희들끼리는 그래도 그 사회에서는 좀 더 그래도 인간적으로 다정하게 지나갔던 사람들이 억눌린 사람들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그리고 이 때리는 문제는 글쎄 우리나라 말에는 여자는 아내는 사흘 동안 매를 안 대면 여우가 된다는 그 말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부터 내려왔는지는 모르지만 꽤 오래전부터 아마 그런 전통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 교수님 아까 남편이 그 가정에 부양할 의무를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여성이 경제권을 갖게 되면 여성이 가정을 부양할 의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 이제 남편은 결혼의 비용을 그 부담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면서 그 가로 안에는 그러나 이제 여성도 능력이 있으면 뭐 같이 해도 된다라는 단서가 이제 삽입이 되긴 했죠. 근데 여성도 그러니까 부부가 한 새로운 가정을 탄생시킨다라고 하면은 부부가 합심해서 그
여성도 능력이 있으면은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보시기에 여성이 가정의 경제권을 갖고 또 그게 그대로 주도권처럼 돼버릴 경우 남편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까? 남편들이 오히려 참 편리하고 좋을 것 같은데요. 얼마나 편하네요. 아내가 돈을 벌어오는 걸로 사는 남편인데. 근데 그거는 가정의 경제 주도권은 남자가 지든 여자가 지든 능력 있는 사람이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태여 남자가 경제권을 가져야 하고 또 여자는 그걸 가지고 살림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현대는 자꾸 변화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 현대를 평등하게 따라가기 위한 노력이라면은 남녀의 그 차이를 두지 않고 다 같이 벌어서 잘 사는 건 참 좋은 현상 아니에요? 김 교수님 지금 그 남편이 드라마 속에서요 느끼고 있는 가장 큰 갈등 또는 어떤 분은 열등감이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있고 자존심 상한다고 얘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집안에 제일 크게 돈이 들어간 아파트 문제가 부인의 소유다 하는 데서 왔다고 보지는 않으십니까? 아마 거기서 왔으리라고 봅니다. 결국은 거기서 자기의 어떤 이 자존심이 손상당한 데서 문제가 자꾸 이제 제기가 되고 그래서 자기 아내를 항상 경계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결국은 아내가 그런 경제권이라는 걸 만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별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과거에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안 박지원의 양반전 말씀을 하셨지요. 거기서 그 양반 사회에서 남편들은 돈 관리를 하지 않는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자기 가정에서 소위 경제적인 살림을 누가 맡으냐면 아내가 맡게 되는 거죠. 소위 안주인이라는 건 뭐냐? 안주인은 집안 살림을 맡는 사람인데 집안 살림을 맡고 있는 사람은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그 열쇠는 하나는 장롱의 열쇠 또는 또 하나는 이 헛간 열쇠 같은 것입니다. 장롱 속에는 금붙이도 있을 것이고 비단 또 무명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헛간에는 곡식들이 있습니다. 잔치를 할 때마다 무슨 큰 일을 할 때마다 얼마큼씩 내서 써라 하는 말하자면 경제적인 관리는 아내가 주로 많이 한 겁니다. 물론 모든 가정이 다 그런 건 아니죠. 결국은 그런 가정에서는 남편은 집안에 돈 벌어들이고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데서 이건 여자가 할 일하고는 맡겨뒀고 아내가 알아서 다 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그 작가의 그 작품 중에는 허생전이라고 나옵니다. 남편이 7년 동안 돈 한 푼 안 벌어들이는데 여자가 혼자 오로지 바느질 품 팔고 뭐 해가지고서 벌어질 살림입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말하자면 역할이 가정에서 분담이 된 셈입니다. 그리고 분담이 돼가지고 여자가 주로 경제적인 생활의 모든 것을 주도권을 쥐고 해나갔을 경우에 남편이 불편할 게 뭐가 있어요? 역할이 분담이 돼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의 경제적인 주도권을 아내가 갖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줘도 상관없죠. 뭐 그래. 알겠습니다. 밤이 깊어서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강 교수님 지금 어머니를 모신다고 시집도 못 가고 있는 이 신우이에게 충고의 말씀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렇게 어머니를 모신다고 자꾸 결혼을 미룰 것이 아니고 결혼 날짜를 빨리 잡고 결혼을 하고요. 그리고 어머니를 한번 그 시누이가 가장 꺼려하는 것이 어머니가 불편하신데 올케 언니가 새언니가 자기만큼 따뜻하게 잘 모시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일단 어머니를 며느리한테 올케한테 한번 맡겨보세요. 그러면은 또 며느리하고 고부 사이도 자기가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고 잘 지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지금 차를 몰고 화가 나가지고 어디론가 그냥 고속도로에서 표까지 끊었습니다.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 남편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남편에게 놓고 그렇게 자기 생각을 좀 어느 교회에 가서 하룻밤을 쉬더라도 혼자서 깊이 자기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내 아내와 어머니와 누이 동생 사이에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해야 남편으로서 바로 설 수 있을까 하는 주체적인 생각을 깊이 하고 다시 돌아와서 가족 전체가 대화를 하는 그런 기회를 남편의 주도로서 한번 가져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 교수님께서는 지금 조금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말이죠.
남편의 자격지심 때문에 그러니까 억울하게 남편으로부터 그 설친되는 소리도 듣고 그러고 있는 그 부인에게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저 같으면 제 집사람이 그 부인의 성격의 일부를 조금만 좀 닮았으면 하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부인한테 제가 얘기를 할 게 있다고 한다면은 그 적극성은 좋은데 자기 남편의 출세를 위해서 가령 상사의 집에 지나치게 많은 선물을 갖다 준다든가 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 사회에서는 좀 옳지 못합니다. 그런 도덕적인 문제가 남편한테서도 지적이 안 됐고 여기서는 아무도 그 말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하나의 잘못이겠고 또 하나는 남편이 아무리 남편을 위해서 자기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주고 녹즙을 해주고 무슨 조깅을 시켜오더라도 나 같으면 다 고맙게 받긴 하겠지만 그런 남편은 남편대로의 생활 방식 그 사람의 주관 철학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을 해가지고 조금 같이 협의를 해서 봐주는 이제 그와 같은 태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밤이 깊었습니다. 아까 이 프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혹시 남편에게 맞고 밖에 계시다가 이 프로를 보신 분들이 계시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남편이 한 대 때린 게 영원히 해지자고 때린 거면 뭐 별 수 없이 그렇게 하셔야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한 번쯤 뒤를 돌아다 보시는 것도 좋으리라고 믿습니다. 김의정 교수님 말씀처럼 남편을 도와주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거는 좋겠지만 그거를 그렇게 눈에 띄게 하지 마시고 안개처럼 스며들게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부인을 때리는 남편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인을 때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인을 때려 버릇하면 이 다음에 자기 딸이 시집가서 맞는 것을 꼭 봐야 된다고 그럽니다.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한 남편이라도 부인에게 손을 대면 그 순간 삼류 남편이 되고 맙니다. 우리 남자들 삼류 남편 되지 맙시다. 내주에 뵙겠습니다.